자, 여러분 소리 들리세요? 승원 소리 들려요?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잘 들리죠? 좋습니다. 자, 내가 지금 칠판에 이렇게 그 문제 하나를 적었는데 몇 페이지에 있냐면 107페이지. 거기 연습 문제 6이 있을 거예요. 107페이지 연습 문제 6. 107페이지 연습 문제 6. 좋아. 자, 107페이지 연습 문제 6. 이런 타입의 문제가 이번 또 중간고사 때 억수로 나올 거야. 이번 기말고사에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치기 전에 여러분 학교 기출문제 내가 손으로 풀어서 조금 몇 가지 올려드렸죠. 거기에 그 막 엔트로피 계산하는 거 그 문제가 약간 수록되는데 그거는 뭐 이번 시험 아니었으니까 내가 보라고 하진 않았는데 거기 슬쩍 보면은 이런 타입의 문제에서 엔트로피 구하라고 하는 문제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유형의 문제들을 잘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떤 거냐? 자, 보겠습니다. 이상기체 1몰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뭐 이게 몰수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상기체니까 PV는 NRT로 이렇게 수식들이 치환이 되기 때문에 사실 뭐 일몰이냐 아니냐는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뭐 여하튼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일몰로 준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이제 등온. 가역. 자, 등온은 온도가 일정하다는 거고 가역은 뭐예요? 바로 주어져 있는 이 그래프에서 그래프가 보시다시피 실선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처음 상태가 여기고 나중 상태가 여기인데 이때 얘가 실선으로 연결할 수 있는 어떤 변화 과정을 이런 가역 과정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처음 상태에서는 보시다시피 부피가 V0고 나중 상태에서는 2V0예요. 됐다. 자, 그리고 이때 그 등온이라고 했는데 문제를 이제 추가적으로 좀 읽으시면 그때의 등온의 이제 그때 온도가 T0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하는데 계속 온도가 T0 뭐 이렇다는 거지. 아시겠죠? 자, 그럼 우선 첫 번째 1. 여기서 1 계산해 보래요. 사실 이건 이번 중간고사 문제랑 똑같네요. 자, 1을 어떻게 계산합니까? 바로 마이너스 nRT 오버 V1부터 V2죠. 자, 여기서 이 수식 조건이 뭐예요? 바로 등온 가역 과정에서 이상기체의 1은 항상 이걸로 표현되죠. 뭐 중간에 적분식이 있지만 그 적분식 됐고 그냥 이거 그냥 외우시면 돼요. 마이너스 nRT 로그 V1분의 V2. 자, 그럼 여기에다가 그대로 대입하시는 겁니다. 자, 마이너스 한 다음에 몰수는 몇 몰이라고 했죠? 1이니까 1 됐고 그 다음에 기체상수는 R이고 그 다음에 그때 온도는 뭐예요? T0라고 했죠. 그 다음에 로그 한 다음에 부피가 어디서부터 어디로 변해요? V1이 처음이고 V2가 나중이니까 처음 부피가 V0고 나중 부피가 2V0잖아요. 그러면 V0에서 2V0 그럼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RT0 로그 2. 이 경우 1은 저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내부 에너지 계산. 자, 이 경우 내부 에너지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델타 E는 NCB 델타 T죠. 자, 누구에 대해서? 이상기체에 대해선 항상 요 수식으로 내부 에너지를 계산할 수 있다고 했었죠.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때 얘는 값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바로 0이겠네요. 왜 0이죠? 지금 무슨 과정입니까? 등온 과정이니까. 등온이면 뭐? 온도 변화가 없잖아요. 얘가 0이니까 내부 에너지 변화는 없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직접 구하라고 한 건 아닌데 이 경우 엔탈피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이상기체는 엔탈피가 항상 NCP 델타 T죠. 외우셔야 돼요. 이상기체의 엔탈피는 무조건 이거예요. 무조건 이거. 무슨 아무런 조건 관계없어. 어떤 조건에서도 이상기체 내부 이상기체 엔탈피는 무조건 NCP 델타 T. 값이 얼마예요? 이것도 0. 왜? 등온 과정이니까. 자, 이것으로부터 드디어 세 번째 엔트로피 변화를 계산하라고 합니다. 자, 이때 엔트로피 어떻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시스템의 엔트로피 계산하는 식은 원래 이거였죠? ds 시스템은 t분의 dq 시스템 한 다음에 뭐 레바시블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 미분식을 양변에 적분하는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등오니까 양변을 적분해도 뭐 같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때 지금 얘가 무슨 조건이냐면 등, 온 조건이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미분하고 적분하면 원래 꼴로 돌아오겠죠. 그 다음에 보시다시피 온도가 등온이니까 온도가 이 적분기의 바깥으로 빠지겠죠. 그 다음에 어떤 연량 변화가 있는데 미분해서 다시 적분을 한 거예요. 그럼 뭐냐면 얘는 그냥 T분의 Q 시스템 레버시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온도가 일정한 조건에서는 양변을 바로 적분해서 수식을 이 녀석의 적분형 꼴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재밌게도 지금 뭐냐면요. 얘기했다시피 가역과정이네요.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가역과정 자체가 바로 이 가역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측정되는 열량이 바로 그냥 가역과정의 열량 변화인 거죠. 왜? 문제에서 가역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보시다시피 여기는 지금이 가역과정이다. 문제에서 가역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다가 이제 뭘 적용해 볼까요? 바로 연력학 제1법칙 이걸 적용하면 되는 거죠. 그럼 연력학 제1법칙을 적용하면 자, 열이죠? 열을 어떻게? 내부 에너지에서 2를 빼주시면 되는 거죠. 왜? 내부 에너지는 열에다가 2를 더하는 거니까. 근데 이 값이 뭐냐면요. 보시다시피 내부 에너지 값이 뭐라고 그랬어요? 0이라고 했죠. 그 다음 1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마이너스 RT0 로그 2라고 했죠. 요거를 온도 T로 나누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뭐냐면요. 얘가 어쨌거나 등온 과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온도가 T0라고 했어요. 그럼 요 자리에다가 T0를 넣는 거죠. 그럼 요 두 개 계산하면 값이 뭐가 나오겠습니까? 바로 R 로그 2. 이런 식으로 요 시스템의 엔트로피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앞서 뭐라고 했었냐면요. 요 수식을 외우라고 했었는데, 자,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서 엔트로피 계산을 위해 원래 엔트로피의 정의에다가 그 다음에 얘가 가역과정인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런 다음에 그 가역과정에서 구할 수 있는 열량을 연력학 제1법칙으로부터 구한 거예요. 지금의 내부 에너지에다가 지금의 1 요거를 계산을 따로따로 해가지고는 여기에 쏙쏙 집어넣고 그 다음 그때 온도로 나누어서 이 T가 지금 T0인 거죠. 나눠서 최종적으로 이 경우 엔트로피 계산이 R 로그인 것을 계산을 해낸 거죠. 그런데 내가 앞에서 맨 처음 복습하면서 뭐라고 했었냐면요. 사실 이래도 돼요. 등, 온 과정에서 시스템의 엔트로피 계산은 그냥 가역이건 비가역이건 무조건 그냥 뭐라고 했어요? 바로 델타 S 시스템은 NR 로그 V1분의 V2 라고 했었죠. 그냥 이 수식을 외우라고 했었죠. 그럼 지금의 경우 어떻게 되냐면 몰수는 1몰이고 기체상수 R이고 부피가 어디서부터 어디로 변해요? V0에서 2V0로 변하죠. 그러면 지금 이 조건에서 계산한 이게 그게 바로 또 이게 되네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수식을 기억하면 되게 좋은 게 이런 계산의 중간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엔트로피를 바로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수식 제가 앞서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반드시 외우라고 했었죠.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타입의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오케이, 됐다. 그래서 이상기체의 등온 팽창 과정에서는 저렇게 엔트로피를 구하는 수식 NR 로그 V1분의 V2 이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문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런 선택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겠네요. 만약에 네 번째 선택지가 있다면 이건 어때요? 델타 S 서라운딩은 얼마일까요? 시스템의 엔트로피가 R 로그 2라고 지금 계산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딱 변한다고 했을 때 그럼 이때 서라운딩 엔트로피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자, 바로 요거죠. 전 우주의 엔트로피는 항상 시스템의 엔트로피에다가 서라운딩의 엔트로피를 더한 것으로 표현이 되는데 지금 이거 값이 뭐예요? 0. 왜 0이죠? 바로 가역이니까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경우 서라운딩의 엔트로피는 마이너스 시스템의 엔트로피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 말은 마이너스 R 로그 2. 아시겠죠? 이 경우 굳이 구하자면 서라운딩 엔트로피는 저 수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한 장 넘겨서 자, 거기에 보시면 교재 연습 문제 7이 있습니다. 연습 문제 7은 교재 108페이지예요. 108페이지 연습 문제 7이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옛날에 한번 풀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문제인데 여하튼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꼭 복습을 해두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연습 문제 8은 주제가 비가역 단열 팽창인데 이 또한 연력학 계산에서 중요한 부분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지금 여러분 학교의 선생님이 이걸 안 하셨어요. 비가역 단열 팽창 과정을. 그래서 이 비가역 단열 팽창 과정에서 엔트로피 구하는 것도 뭐 시험에 나오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것도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연습 문제 8은 이제 뭐 그냥 넘어가시고요. 연습 문제 7 같은 경우는 옛날에 해봤기 때문에 지금 안 할 텐데 요거 꼭 한번 복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되게 좋은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살펴볼 건 연습 문제 9 해보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109페이지에 연습 문제 9입니다. 109페이지 연습 문제 9. 자, 이 109페이지 연습 문제 9 어떻게 되겠느냐 한번 보시죠. 자, 칠판 지울게요. 연습 문제 9 해보겠습니다. 자, 3.3은 온도가 변할 때. 자, 아까 3.2는 등온이었고요. 지금은 온도가 변할 때 변온 과정에서 시스템의 엔트로피를 구해봅시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는 연습 문제 7을 되게 좋은 문제인데 예전에 해봐서 지금 그냥 넘어갈 거고요. 연습 문제 8은 아마 지금 학교에서 안 다루는 걸 거고요. 그래서 지금 뭘 해볼 거냐면 연습 문제 9를 해보겠습니다.
자, 내가 칠판에 뭐 쭉 그림을 적는 동안 한번 그 계산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좋아. 자, 이 문제 풀 수 있겠습니까? 문제가 좀 묘한데 어떻게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잘 보시면 자 보세요. 이상기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그 외에는 좀 데이터가 좀 애매한 게, 자, 보통은 V 그래프거든요. 여기 이제 V인데, 이 경우는 V가 아니고 PT. 알겠죠? 그래서 압력, 온도 그래프가 주어져 있어요. 물론 이상기체라고 했지만. 자, 그런데 지금 이상기체라고 했지만, 그래도 주어져 있는 그래프의 특성상 이 모든 A, B, C 이렇게 막 뭐 지금 문제를 읽으면 뭐 A에서 B로 간다느니 뭐 A에서 C로 간다느니 막 여러 가지 얘기 뭐 여러 가지 그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가 됐건 간에 이건 이상기체는 이상기체지만, 그리고 처음 보는 PT 그래프이긴 하지만 이 그래프는 이상기체의 무슨 과정이에요? 바로 이상기체의 그래도 가역 과정이죠. 문제를 읽어도 가역이라는 말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래도 가역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죠? 바로 모든 그래프가 실선으로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실선 그래프이기 때문에 이거 가역 과정이다 라고 여겨질 수 있겠네요. 그럼 이때 여기서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 우선 첫 번째 1. AB 과정에서 그 뭐를 계산해 보라고? 2를 계산해 보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AB 과정에서 2를 계산해 봐라. 자, 그럼 저 AB 과정에서 2를 어떻게 하면 계산해 볼 수 있을까요? AB 과정에서 2를 어떻게 계산해 볼 수 있을까요? 자, 우선 첫 번째, 이 AB 과정이 무슨 과정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 1, 바로 A에서 B로 변하는 과정은 이게 압력축이고 온도축이기 때문에 이게 AB, AB, 등압 과정이구나. 등압 과정이구나.
이걸 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겠죠? 그럼 등합 과정에서 일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느냐? 어떻게 계산할 수 있죠? 바로 일은 마이너스 인티그럴 PEX dV죠. 맞나요? 그럼 인티그럴 마이너스 PEX dV에서 우선 얘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쨌거나 가역이에요. 그러면 가역이면 얘를 어떻게 바꿔야 돼요? 여기에 있는 요 PEX, 이게 외부 압력이죠. 이 외부 압력을 내부 압력으로 바꿀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얘가 또 중요한 게 등압 과정이래요. 그럼 여기에 있는 압력이 일정한 내부 압력으로 바뀌니까 외부 압력이었는데 가역 과정에서 내부 압력이 되는 거죠. 그럼 얘가 바깥쪽으로 빠져나오면 PA 인티그럴 dV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 압력이 등압인데 PA로 이 과정에서는 일정하대요. 자, 그럼 얘는 마이너스 PA 한 다음에 부피를 미분한 다음 적분하면 원래 부피꼴로 돌아오잖아요. 근데 그게 어디서 어디로 변해요? A에서 B로 변하죠? 그럼 A에서 B로 변한다고 하면 얘는 VB 빼기 VA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경우 굳이 이를 계산하자고 하면은 바로 A에 있는 압력에다가 그 다음에 A의 압력에다가 B의 부피에다가 A의 부피를 빼서 곱해 주시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근데 이때 중요한 건 이 문제에서 보시다시피 압력, 온도만 주어져 있지 부피는 주어져 있지 않죠. 그럼 얘는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냐면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마이너스 PA VB 빼기 PA VA. 근데 얘가 지금 어쨌거나 보시다시피 이상기체죠. 그럼 얘가 이상기체면 값을 또 어떻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자, PAVB는 바로 요 상황을 얘기하는 건데 어쨌거나 A 상태가 됐건 B 상태가 됐건 압력이 같으니까 여기서 이상기체에 의한 조건 바로 nRTB 이 부분을 이렇게 바꿔 쓸 수 있고요. PAVA는 그야말로 nRTA 이렇게 바꾸어 쓸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nR을 묶어내면 TB 빼기 TA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 기체의 몰수가 주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냥 1몰이라고 가정해, 몰수가 주어져 있지 않지만 어쨌건 n 몰수 있을 거고 기체 상수 R이 있겠죠. 그럼 이건 B의 온도에서 A의 온도를 빼란 얘기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A하고 B 중에 어디가 더 고온이고 어디가 더 저온이에요? 바로 여기 있는 B가 더 고온 조건이고 A가 더 저온 조건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고온에서 저온을 뺐는데 앞에 어쨌거나 마이너스가 있어. 그럼 얘 부호는 어떻게 됩니까? 음수라는 거지. 그런데 얘가 지금 누구에 대한 계산을 한 거냐면 어쨌거나 얘가 얘고 얘가 얘고 얘가 이거여서 지금 구하고 있는 이 1이 음수구나. 그럼 1이 음수다 라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바로 시스템이 서라운딩에 일을 했다는 의미죠. 시스템의 서라운딩이 일을 해버렸기 때문에 시스템 입장에서는 그 일의 양이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의 양이 줄어들었다는 것이 W가 음수다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1번은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2. 자, 2는 문제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BC 과정에서 엔트로피를 계산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주어져 있는 이 BC 과정, 이게 이제 무슨 과정인지를 살펴봐야 되거든요. BC 과정? BC 과정은 뭐가 일정해요? 어우, 등원 과정이네요. 등원 과정이면 엔트로피 어떻게 계산해요? 등원 과정에서 무조건 이거 외우라고 했죠? nr 로그 v1에서 v2. 등원 과정에서 시스템의 엔트로피는 무조건 v1에서 v2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B에서 C로 가는 거니까 누가 1번이고 누가 2번 과정이에요? 바로 1번이 B 과정이고 2번이 C 상태 거죠. B에서 C로 움직인 거니까 V1분의 V2를 VB분의 VC 이렇게 바꿀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여기 온도, 압력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부피 정보가 없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얘를 어떻게 바꿔주시면 되겠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등운 과정이잖아요. 등운 과정에선 얘를 보시다시피 등온 그렇지, 등운 과정에서는 쟤를 등운 과정이니까 등온 과정. 하여튼 그래서 이제 VB, VC 하여튼 이렇게 지금 이제 표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등원 과정에서는 아마 이런 관계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이상기체니까 PV는 nRT잖아요. 그죠? 자, 그럼 여기에서 등원 과정에서는 여기에 있는 온도가 이게 일정할 경우 여기에 있는 PV 관계가 서로 어떻게 돼요? 서로 반비례 관계가 되죠. 그래서 등원 과정에서 VB, VC를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PC, PB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바꾸었을 때의 그 법칙을 알아. 자, 보세요. 등온 과정에서 부피를 압력 관계식으로 바꿨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배웠죠? 기체양론에서 보일 법칙이라고 배웠죠. 그래서 등원 과정에서 부피하고 압력이 서로 반비례하기 때문에 VC, VB를 VC분의 VB로 바꾼 거예요. PC분의 PB로 바꾼 거예요. 자, 근데 문제에서 보시면 여기에 있는 B 조건의 압력하고 C 조건의 압력, 이게 지금 어떻게 돼요? 어쨌거나 재밌게도 A하고 B의 압력은 지금 우연히 지금 같죠. 그러다 보니까 B 조건에서의 압력과 C 조건에서의 압력을 비교하면 C가 더 고압 조건인 거예요. 얘가 더 고압이야. 그러면 고압 조건에서 저압 조건으로 가는 거니까 이 부분이 1보다 작죠? 로그를 취했으니까 0보다 작겠네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다면 얘가 음수가 된다면 이 BC 과정에서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거예요? 감소하는 거예요? 엔트로피가 감소하는구나. 근데 아마 선택지에는 이게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었을걸요? 2번 선택지는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BC 과정의 엔트로피는 이렇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하고, 그 다음 반드시 또 기억할 거, 아까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등운 과정에서의 엔트로피 구하는 수식은 무조건 요거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거기에 보일 법칙을 적용해서
나와 있지 않은 부피 정보를 나와 있는 압력 정보로 바꾼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3번. 자, 3번은 뭐냐? 저기 지울게요. 지울게요. 지우자. 자, 3번은 문제에서 이제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AB 과정과 그 다음에 CA 과정에서의 열량 계산 비교를 해요. 자, 바로 뭐냐면 어디 갔어? A, B 과정과 C, A 과정의 열량 비교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선 첫 번째 1, Q, AB 과정. 자, AB 과정이 무슨 과정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등압 과정이죠. 그럼 등압 과정에서의 열량 어떻게 계산하시면 됩니까? 바로 NCP 델타 T. 등압 비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때 얘는 어떻게? NCP 한 다음에 온도가 어디서 어디로 변해요? A에서 B로 변하죠? 그래서 TB 빼기 TA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 반면에 Q, BC, CA를 비교해. CA 맞나? CA를 비교하래요. 그럼 QCA. 자, 요거 어떻게 될까요? QCA. 자, QCA 과정을 보시면요. 여기서 이렇게 변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과정을 보면 얘가 잘 보세요. CA 과정은 지금 보시다시피 압력하고 온도잖아. CA 과정은 PT가 비례하는 과정이에요. 맞나요? 이게 사실은 그래프상에서 이렇게 연결하면 이제 원점을 통과할 정도로 요 C에서 A, A에서 C로 가는 과정은 압력하고 온도가 비례하는 과정이라고요. 압력하고 온도가 비례한다? 자, 그게 뭐냐? 지금 얘가 어쨌건 이상기체니까 PV는 nRT잖아요. 근데 누구하고 누가 비례한다고요? P하고 T가 비례한대요. 그럼 이때 nR 이게 변할 리는 없잖아. 기체의 몰수가 변할 리는 없으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야? 여기에 있는 이 부피 이게 일정하구나. 바로 여기에 있는 CA 과정은 무슨 과정이다? 바로 정적 과정이다. 라고 하는 걸 이 PT 그래프에서 알아채셔야 돼요. 그러니까 CA 과정은 바로 부피가 일정한 정적 과정이다. 그럼 이때 여기서 얘는 열량을 어떻게 구하시면 되겠어요? NCB 델타 T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CB로 구한 다음 온도가 어디서 어디로 변하죠? C에서 A로 변하니까 TA 빼기 TC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됐다. 자, 근데 이때 여기에서 그 온도를 한번 보시면 TA 온도는 TA 온도인데 TB 온도하고 TC 온도를 비교하시면요. 바로 TB 온도하고 TC 온도 이게 지금 어떻게 돼요? TB나 TC나 얘가 지금 똑같죠? 이게 지금 같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고온 저온을 비교하면 A하고 B 중에는 B가 어쨌거나 더 고온이죠. 그럼 이 경우는 고온에서 저온을 뺀 거니까 QAB 과정은 0보다 큰 흡열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TATC는 TATC를 비교하면 역시나 이 TC가
이게 더 고온 조건이라고요. A가 무조건 저온 조건이니까. 그러면 저온에서 고온을 뺐을 때 음수죠. 아, 이건 발열이구나. 그런데 이때 여기서 이게 흡열이고 여기가 발열이라는 건 문제에서 그 제시를 하고 있어.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AB 과정에서 흡수한 열량이라고 했으니까 AB 과정에서는 흡수했다라고 문제에 나와 있고요. CA 과정에서는 발열이라는 말이 나와서 CA에서 방출한 그 열량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요 둘의 뭐를 비교해라? 대소를 비교하라는 얘기예요. 대소 비교.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QAB 과정과 QCA 과정의 그 크기 대소 비교를 하라는 거예요. 얘가 양수고 음수인데 그걸 비교하라는 게 아니고 크기를 비교하라는 거지. 그럼 이때 어떻게 되냐면 몰수는 같을 거고요. 보시다시피 TB에서 TA를 빼나 TA에서 TC를 빼나 이 크기는 같고 부호는 다르지만 이 둘의 크기는 같을 거 아니에요. 샥샥 약분이 돼가지고는 뭐만 남겠어? 바로 CP over CB만 남는 거죠. 그런데 얘가 이상 기체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CP가 CB 더하기 R이 되겠죠? 그러면은 무조건 1보다 크겠네요. 그래서 AB 과정에서 출입하는 열량이 CA 과정에서 출입한 열량보다 더 크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주어져 있는 문제는 이렇게 주관식 풀이형 문제로 상당히 좋아요. 그러니까 문제 형식은 객관식인데 거기 주어져 있는 1, 2, 3번을 이렇게 객관식이지만은 주관식으로 이렇게 풀이 과정으로 풀어보고 이렇게 해석을 해보라는 문제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괜찮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PB 그래프가 아니라 PT 그래프로 나올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는 해결을 했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가 해봐야 되는 게 바로 어쨌거나 엔트로피잖아요. 근데 엔트로피 구하는 건 2번밖에 없었기 때문에 엔트로피를 주어져 있는 BC 과정 말고요. AB 과정, CA 과정 다 한번 구해볼까요? 자, 그러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자, 다 적으셨죠? 여기까지 적으셨죠? 그래서 나머지 과정의 엔트로피도 한번 구해볼게요. 자, 여기까지 적으시고요. 자, 와서 쭉쭉쭉 적으세요. 적어. 자, 지웁니다. 자, 네 번째. 자, 앞서는 BC 과정에서 엔트로피 구해봤거든요. 근데 BC가 아니라 AB 과정도 있을 수 있고 CA 과정도 있을 수 있죠. 자,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1, AB 과정을 살펴볼게요. AB 과정 무슨 과정이죠? 써놨네요. 등압. 앞서 BC 과정은 등온이라고 했죠. 근데 AB 과정은 등압. 등압 과정에선 보시다시피 엔트로피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죠? 바로 NCP 로그 T1에서 T2. 그래서 이렇게 등압 비열을 사용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때 1번에서 2번이 어디예요? A에서 B로 가니까 이 1이 A가 되고 2가 B가 되겠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여기서 두 번째 CA 과정. 이거 한번 살펴볼까요?
그럼 CA 과정은 아까 썼죠. 정적 과정이라고요. 그러면 정적 과정이니까 델타 S C에서 A로 가면 그건 NCB 로그 T1에서 T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얘가 정적 비열이고요. 그리고 1번에서 2번이 누구예요? C에서 A로 간 거니까 1번이 C고 2번이 A가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때 재밌는 건 여기에 있는 TB의 온도나 TC의 온도나 같죠? 그래서 여기 있는 TC 온도를 뭐로 바꿔도 되냐면 NCB 한 다음에 로그 TB분의 TA 이렇게 써도 되겠네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BC 과정이 됐건 CA 과정이 됐건 AB 과정이 됐건 모두 다 계산이 완결되었습니다. 그래서 등온 과정에서 엔트로피를 어떻게 구하느냐. 그리고 나머지 과정이라고 했는데 지금 요거는 무슨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변온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엔트로피를 구하라고 하는 BC 과정은 등온인데 BC 과정이 아닌 과정은 이것도 변온이고 이것도 변온이지. 근데 변온인데 등합 변온, 변온인데 정적 변온. 이어서 AB 따로 CA 따로 구해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주어져 있는 모든 과정에 대해서 계산한 건데 이때 이거 한번 해볼까요? 뭘 한번 해볼 거냐면 저기서 따라서 델타 S AB BC CA 지금까지 계산한 모든 엔트로피 과정을 다 한 번 더 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면 자 AB 과정은 요거네요. NCP 로그 TA분의 TB BC 과정은 아까 요거였죠. 보시다시피 NR 로그 NR 로그 뭐라고 할까요? NR 로그 NR 로그 VB분의 VC 아까 썼던 대로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그 다음 더하기 CA 과정은 요거잖아요. 바로 NCB 로그 NCB 로그 아까 PB 그래 그래 NCB TB분의 TA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B는 여기 있는 거 요거 써주고 그 다음에 BC는 아까 구한 얘 써주고 여기 요 표현이죠. 요거 써주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CA는 보시다시피 CA는 요거 그대로 써주고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아까 여기에 BC 과정에서 엔트로피를 부피비로 표현했지만 압력비로 표현할 수도 있죠. 그럼 압력비로 바꿉시다. 그래서 압력비로 싹 바꿔주면 이때는 PC분의 PB 이렇게 되겠네요. 그런데 여기서 잘 보시면 압력이 좋아. 됐어. 자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여기에서 얘네들을 더하기를 하면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우선 여기 TA분의 TB, TB분의 TA가 똑같죠? 그럼 여기에서 저 A하고 B 중에 누가 더 고온이냐면 B가 더 어쨌거나 더 고온 상태니까 여기에서 N, CP 빼기 C, B 묶고 로그 TA분의 TB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 다음 더하기 NR 로그
PC분의 PB 이렇게도 쓸 수 있겠네요. 아시겠죠? 자, 근데 이때 재밌는 건 이상기체이기 때문에 CP에서 CB를 빼면 값이 뭐가 나와요? R이 나오겠죠. 이 말은 NR, NR이 똑같겠네요. 그럼 얘는 NR로 묶고 로그 TA, TB 곱하기 PB, PC 이런 결과가 나오겠군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A, B 사이에 자, 보시다시피 A하고 B 사이의 온도 그 다음에 P하고 C 사이의 온도 P하고 C 사이의 온도 요거잖아요. A하고 B 사이의 온도 P하고 C 사이의 온도 아니, P하고 C 사이의 압력. 자, 그럼 여기에서 얘를 이제 숫자를 좀 어떻게 바꿔보냐면 어차피 TB하고 TC가 같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TB하고 TC가 같으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이게 B인데 우선 여기까지 됐죠? 그럼 이 계산을 조금 더 해볼게요. 자, 위에 지웁니다. 그럼 이 등호 계산인데 자, NR 한 다음에 로그 TA PC TB PB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TB는 TC랑 똑같죠. 그래서 TB 대신에 TC를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PB는 PA랑 똑같죠. 이 자리에다가 A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얘를 좀 표현을 바꾸자면 NR 로그 한 다음에 이렇게 바꿀 수 있겠네요. PA 나누기 TA 그 다음에 PC 나누기 TC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그럼 이 수식에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PV는 nRT잖아. 그럼 보시다시피 P를 T로 나누면 V분의 nR 이렇게 표현 되겠죠. 그럼 이때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다? nR 한 다음에 로그 VA, VC로 바꿀 수가 있지. 맞아요? 그래서 얘가 되는 거고 얘가 이게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 얘가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0이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왜 0이에요? 요 두 개가 같잖아요. 아까 뭐라 그랬었냐면 여기하고 여기가 어떻게 돼요? 보시다시피 정적 과정이어서 부피가 같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의 부피하고 여기서의 부피가 같다고. 그래서 VC하고 VA가 같다고. 그러니까 부피가 같으니까 이 부분이 1이 되고 로그에 넣으시면 0이 되겠지. 우리가 지금 뭐 계산한 거죠? 어쨌거나 이걸 계산한 거 아니에요. AB로 갔다가 BC로 갔다가 CA로 갔다가 그게 지금 0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AB로 갔다가 BC로 갔다가 CA로 갔으니까 보시다시피 이것의 의미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는데 0이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저기에 있는 엔트로피가 상태함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는 저기 CB 과정만 이것만 엔트로피를 구하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 정적 과정, 그러니까 정합 과정, 정적 과정에서의 온도 변화 엔트로피를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얘네들을 잘 조합을 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을 때 그 엔트로피가 0이 되는 것으로부터 엔트로피가 상태함수가 된다는 것도 이 수식으로부터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 엔트로피를 뭐 한 가지만 구해보라고 했는데 나머지 것들을 다 구해가지고는 엔트로피의 이런 묘한 물리적 성격까지 파악해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학교 시험에서는 이렇게 각 과정들에 대해서 엔트로피를 구하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니까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러면 좀 쉬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다녀오세요.